반갑습니다. 저 오늘 에코프로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다시피 지금 시장은 고점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지금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증시가 이때까지 많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막 조정이 나오니까 그 상승에서 나와줬던 그런 재료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원인 그런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미국 셧다운이 11월 초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결국엔 셧다운이 해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투심이 살아날 줄 알았더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디예요? AI. AI 버블런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AI 버블런을 종결을 시킬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전분기 같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와주면서 AI 버블런도 과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맞아요. 금리. 자,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많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 전부터 해서 3, 4월, 5월, 6월, 7일, 결국에는 많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자, 11월 접어들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금리에 대해서도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 금리 동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는 그 날짜가 자 12월 11일 자 금리 인하의 결정의 날 FOMC 12월 11일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도 같이 잡혀져 있는 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들은 한 포션을 이제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 선물과 옵션이 이제 만개가 되는데 지금 이미 11월부터 해서 조정 나와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자 이 날에 바로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 청산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선물과 옵션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청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전에 청산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추세를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또 다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 사례만 보더라도 FOMC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수치, 기대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또다시 추세 돌리면서 상승을 보여준 구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무작정 주가가 빠진다고 증시가 빠진다고 뭐 원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지금 이 에코프로라는 이 종목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더 나와주면서 10만 원 부분까지 이 1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그리고 10만 원의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이 자리를 한번 터치해주면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리권에서도 정말 중요한 구간이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돈이 들어왔던 이 거래량, 이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옆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지금 자리에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돈이 들어온 구간에 진입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자리권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224일선, 이 검은 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이 검은 선을 자, 이때 당시에 추세 돌리면서 상승 나와줬죠. 대상승 나와줬고. 그러면서 조정 나올 때도 224일선 이탈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 한 번도 나와준 적 없고 그냥 그대로 하락 추세로 꺾이면서 거래량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이번 연도 거의 한 3만 7천 원까지 빠졌나요? 그 당시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5월까지 봤을 때. 그래서 224일선 이 검은 선을 돌파했다는 의미가 정말 크고요. 그리고 그만큼 거래량이 동반된 앞 구간의 거래량을 씹어먹는 고정장이 나와줬던 이 구간의 거래량을 씹어먹는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막 첫 반등이 나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반등 한번 나와줬다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 나올 때마다 와 주가가 싸졌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평단가 관리할 수 있는 시드를 늘려나갈 수 있는 타점들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자 일단은 자 10만 원 부근에서 보시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4 캔들만 보더라도 뭐 이 캔들까지 봤을 때 5 캔들이 모두 다 윗꼬리가 길게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망치로 그냥 두드러 맞았습니다. 하방 압력이 가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공매도 수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자,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줄어들고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공매도는 과연 어떤 원리인지 모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매도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와서 고점에서 그 돈을 빌려온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매도했던 시점이 한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10만 원으로 이제 뭐 한 주를 빌려왔어요. 금융권에서. 근데 이제 그게 쌓이는 게 대차로 쌓여요. 이따가 좀 체크해 드릴 거고, 10만 원에서 한 주를 이제 팔았어요. 10만 원으로 한 주를 팔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를 했을 때 자, 한 8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한 주에 8만 원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차익은 얼마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2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주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이 공매도의 원리가 좀 쉽게 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저 이 대차 잔고 수량을 좀 체크해 드리자면 자, 잔고 수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량이 늘어나고 이제 금액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시죠? 그런데 상한 수량은 또 어떻게 되고 있냐? 자, 보시면은 상한 수량은 초록색 선이에요. 잔고 수량이 파란색 선이고, 자, 근데 상한 수량은 또다시 점차 상한이 되고 있긴 했지만, 자,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은 또다시 고점에서 늘어났는데 10만 원 부근에서 늘어났는데 상한 수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또다시 금융권의 돈을 갚아야 하는 그 공매도 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맞아 공매도를 이용을 해서 자, 공매도는 위의 호가창에만 걸 수가 있거든요. 업팅 룰 때문에 시장가에 바로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 걸어놓고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 저점 잡힐 때마다 또다시 올라올 때 무엇을 하겠어요? 맞아. 대차 잔고 수량을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누르려는 움직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권에서 자 지금 저점 잡힐 때마다 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체자가 누구라고 했죠? 외인이에요, 외인.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자, 언제부터 큰 상승 나와줬죠? 자, 보시면은 10월 초중반에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그리고 10만 원 부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공매도만 치는 게 아니라 찰수는 물량들도 던지면서 무엇을 한다? 하방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들을 던졌을 때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던졌을 때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무엇을 한다? 맞아요. 또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다 빠졌을 때 매도 물량들이 다 나와줬을 때 무엇을 한다? 맞아요. 쇼커버, 재매수, 청산하려는 물량들이 들어와 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권이 외인들의 돈이 들어와 준 이 상승 구간에 이 구간에 또다시 조정이 나와주면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권에서 공매도의 청산 물량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상환율이 또다시 늘어났을 때 무엇을 봐야 해서요? 맞아. 저점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것은 대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수수료가 정말 싸고요. 그리고 그 기간만 보더라도 계약 조건만 보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단계를 걸쳐야 하는데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리권에서 일단 정말 중요한 기회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했던 당시에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돌렸고 이 추세를 돌린과 동시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된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량 위에 구간의 물량을 돌파해주면서 자 소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지 구간이 좀 명확하게 잡힌 상태에서 여기 자리권에서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이미 한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N자형 반등식으로 상승이 나와줬을 때
한 12만 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상승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자, 지금 자리권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액면 분할했던 그 10만 원 라운드 피게 자리에 자 강력한 거래 대금 거래 물량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쭉 이어봤을 때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 이 하락 추세를 상당 부분을 깨면서 올렸을 때 상승 추세로 돌리는 구간에서 엘리어트 파동 2파동의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5파동의 상승까지 나와줘야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파동의 상승, 그다음 3파동의 상승, 그다음 다음에 4파동의 조정까지 이용을 하게 된다면, 맞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 구간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5파동은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30만 원, 그러니까 이 액면 분할하기 전에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액면 분할한 주가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4만 원, 22만 원 부분까지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그때까지 대응해 나가고 싶다. 저와 같이 자, 장중에 제가 타이밍들 잡아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 그리고 비중 조절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저와 같이 한번 타점들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앞으로 나와줄 수주 물량들 무엇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 놓은 대응 전략들을 다 받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 고점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와주면서 이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조정 속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그대로 갖고 있고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을 늘린 주체자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보이랑을 보시면은 지금 이건 액면 분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형성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조정장이 왔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바닥이 찍힌 시점에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25년 1월, 2월 때부터 해서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쌓아가다가 한 번 더 변동성 한 3만 5천 원까지 3만 7천 원까지 빠졌을 거예요. 자, 이때 당시 5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3만 7천 원까지 빠졌네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나다가 주가가 빠지다가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니까 물량 던지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싼 가격으로 또다시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변동성 가지고 있다. 이런 변동성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변동성이 지금 구간에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변동성으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남들처럼 공포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자, 지금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마냥 좋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상승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빠질 때는 또 어떻습니까? 맞아요. 정말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못 버티고 그냥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물량을 시드가 좀 크신 분들, 억 단위 뭐 10억 단위 넘어가신 분들은 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지금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상승에 대해서도 수익을 가져가는 건 좋지만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인버스, 뭐 공매도 이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외인과 기관들이 자 현물을 살 때 같이 가져가는 게 꼭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풋옵션, 파생 상품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외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분석해 놓은 그런 대응 전략들이 자, 상승이 당연히 상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현물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해서도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으로 상승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올 때 아니 주식이 조정이 나오면서 손실이 이어졌을 때 다른 데에서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 대응 전략들, 해지 테마나 해지 상품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상승 속에서의 큰 변동성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보존을 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총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뭐 ETF든 코인이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 나갈지 비중은 어떻게 담아야 하며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꼭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